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저희가 정치 뉴스는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서 빠진 중요한 뉴스들이 또 있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정면 브리핑 시간인데요.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분 김영민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이거 누가 뽑았는지 그 주식을 열심히 하던 모양이에요. 누가요? 아이템 누굴까? 저는 열심히 안 하는데요. 교수님이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그 신문에 났어요? 나 진짜 주식은 얼마 없어요. 그럼 뭐가 많으세요? 저요? 현금? 정이 많죠. 정이 많죠. 정말 어떻게든 요리조리 그냥 한번 엮어보려고 말해요. 요새 금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젊은 사람이 금값이 그거 봐. 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잖아요. 요새 금부치 많이 가지고 계세요? 결혼 반지밖에 없어요. 내가 결혼 반지 이거는 결혼하지다 몇 년 됐나? 이제 36년 7년 와. 됐는데 전 대학 졸업 맞자마자 우리 때 다 결혼 늦게 했거든요. 근데 전 좀 빨리 했어요. 그래 대학 졸업 맞자마자 결혼하고 독일 갔는데 근데 어쨌든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오늘 코스피하고 코스닥 막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금투세 폐지돼 가지고. 사실 주식 하지 않는 분들도 이 소식은 오늘 접하지 않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큰 이슈였는데요. 사실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뒀던 이 금융투자소득세, 정부 여당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폐지를 주장해왔는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동의를 안 하면서 계속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금투세를 시행하자, 유예하자, 폐지하자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기로 하면서 민주당도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사람이 살면서 참 이런 일도 보는구나. 합의한 거 아니에요, 여야가. 네, 맞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요새. 이거는 정말 UFO를 봤다는 것만큼 아주 희귀한 현상이 나타난 거죠. 예. 네, 가끔 가다가 하더라고요. 아주 드물게. 그러니까 UFO 볼 확률하고 비슷하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금투세 시행 강행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사실 강했고 대표적으로 금투세 시행에 찬성론자였던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결국은 입장을 선회하면서 민주당의 뜻이 하나로 모이게 된 건데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의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 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당 내에서 치열한 공개 토론과 논의가 진행됐지만 지도부가 정무적 결단을 내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금투세를 시행하는 게 맞지만 우리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면서 지도부가 천명한 것처럼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우리 금융시장이 정상화, 더 나아가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조세 원칙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누진 과세 원칙 하루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백브리핑이라고 그러죠. 백불. 네. 그거 할 때 이제 기자분들이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진짜 그렇게 하겠다요? 조건 없이 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마 한동훈 대표도 UFO 본 기분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한동훈 대표도 이 민주당의 폐지 정책 동참에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왔던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면서 민주당이 늦었지만 이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거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여기서 끝나선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 자본시장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요. 사실 이 금투세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책임지고 집요하게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민주당도 합리적 판단을 해준 것 같아서 오랜만에 정치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자평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오늘 올랐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좀 이런 상승세가 유지가 될까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해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실제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모두 상승하면서 기분 좋게 장을 마쳤는데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전문가들이 뭐 이제 펀더멘털이 에이, 중요하다 이런 거 뭐 있잖아요. 잘 알면서 또 아니에요. 아이 진짜. 그 외에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 시장과 기업이 건강해야지 이런 뭐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전해드리자면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투자 이민을 간다라고 할 정도로 해외 증시로 자금이 유출됐었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이런 분위기가 좀 진정되고 국내 증시에 중장기적인 투자 유인이 생겼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도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데 금투세가 예외적인 변수였다면 이번 발언으로 리스크가 좀 해소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센티멘트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소식은 퀴즈부터 한번 해볼까요? 가로수가 분명히 가로로 서 있는데 왜 세로수가 아니라 가로수인지 알아요? 그 무슨 말이세요? 가로수가 아, 봐봐. 나무가 가로로 서 있지 세로로 서 있잖아요. 네. 근데 왜 가로수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가로질러서 있어서요? 아니에요? 자, 넘어갑시다. 네. 갑자기 제가 이게 왜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지. 근데 있잖아요. 네. 아니 가로수가 분명히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나도 진짜 왜 그렇지? 그랬는데 그게 길가에 서 있어서 가로수거든요. 그래요? 응. 야, 그 반응이 더 좋다. 그 반응이 그렇게 해야지 이게 딱 이게 좋네. 예, 아주 잘했어요. 네, 어렵네요. 제가 그치? 왜 가로수 얘기했느냐? 여러분 제주도 나는 제주도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제주도가 그 가로수가 야자수라며요. 기억 안 나세요? 아니 나 솔직한 얘기로 제주도 가본 지는 한 20년 된 거야. 엄청 오래되셨네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뭐 야자수가 퇴출이 된다 그러는데 이게 야자음에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아니고요? 이제 제가 잘 얘기를 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지만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제주공항에 사실 내리면 그 공항 게이트에 나오자마자 보이는 게 야자수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실 제주도의 상징 같은 느낌인데 이게 사실 남국의 정취를 연출하기 위해서 1980년대에 제주 곳곳에 이 야자수를 심은 겁니다. 뭔가 이국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요. 예. 그런데 제주시가 제주시 탑동 이마트 근처에서 제주항 이항로까지 한 1km 넘는 구간에 심은 워싱턴 야자수 100여 그루를 이제 입합나무 등으로 교체하는 수종 갱신 사업을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사실 이미 2021년부터 제주시가 이 야자수를 입합나무, 수국, 멋나무 이렇게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주시 내에 20개 구간의 야자수 총 1,325
250그루 중에 500그루 넘는 나무가 대체가 됐고 한 41%가량은 사라진 건데요. 내년까지도 이 야자수 가로수 옮겨 심게 되면은 전체 절반가량이 다른 종류의 나무로 대체가 되게 되는 겁니다. 아, 오케이. 근데 왜 바꾸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데 그 딱 열매 때문이다라기보다는 그 나무 자체가 정말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야자수가 1982년부터 가로수로 식재가 됐는데 야자수가 굉장히 빠르게 자란대요. 그리고 다 자라면 아파트 3층 높이 15m에서 27m까지도 자라기 때문에 이게 강풍이 불면 부러지거나 뽑혀서 나무가 통째로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잎이나 꽃대가 떨어져서 보행자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요. 높게 자란 야자수가 고압선과 접촉해서 정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추측하신 그 야자 열매 빼고 모든 것들이 지금 위험 요소인 겁니다. 열매가 그 위험하죠. 근데 열매까지 안 열리나 봐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제주시 관계자는 지금 식재된 야자수가 태풍, 강풍 등으로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매년 고가 사다리차를 동원해가면서 가지치기를 해야 해서 도심 가로수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서 수종 교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야자수 없어지면 그 제주도 특유의 느낌이 없어질 언제 것 가봤어요? 같아서 올 여름에 얼마 안 됐구나. 가봤습니다. 진짜. 아쉬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게임 좋아해요, 그리고? 저 게임 잘 못해요. 아니, 좋아하지도 않고. 네,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잘한 기억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아니, 내가 옛날에도 게임은 있었거든요. 네, 갤러그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만 봤습니다. 갤러그, 그다음에 제비우스라고 있어요. 그거 못 들어봤습니다. 제비우스, 뭐 킹콩, 뭐 이런 게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게임과 뭐 그 리그 오브 레전드 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e스포츠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선수가 있죠. 페이커. 이 선수가 이 월드컵에서 또 우승했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페이커가 이끄는 팀 바로 T1인데요. 롤드컵에서 이제 또 다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뭐 디펜딩 챔피언이었는데 다시금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게 된 거고요. 이번이 무려 통산 5번째 우승을 거머쥔 건데 사실 저도 이 롤을 하는 게임 유저가 아니어서 이게 5번 우승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왔거든요. 그런데 롤드컵 통산 5회 우승이 역사상 최초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중국의 BLG와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 세트스코어 3대2로 무려 역전승을 거두면서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펼쳤고 결국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MVP로는 팀의 주장 5번째 우승을 이끌어낸 페이커가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 2016년에 이어서 8년 만에 MVP로 선정이 됐고요. 페이커는 그때나 지금이나 팀원들이 잘 해줘서 이런 결과가 따라온 것이다라는 우승 소감을 밝혔습니다. 근데 팬이 많은가 봐요. 700만 명이 시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교수님은 이 700만 명에 속해 계셨나요? 당연히 아니죠. 저도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아니죠. 내 처남애가 있는데 얘가 네. 저보다 8살이 미친데 와 박재일 PD님 봤대요. 정말요? 700만 명 중에 700만 분의 1. PD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나 봐요. 그게 아니라 그럼 시간이 남아요? 아니죠. 방송 준비 아니면 뭐 방송 팬심. 준비. 그런 거구나. 그래. 근데요. 그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그 제 처남은 그걸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스타크. 근데 뭐 하여간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거 근데 팬이 진짜 많나 봐요. 그러니까요. 700만 명. 700만 명이나 봤는데 저랑 교수님이 이걸 못 봤다는 거에서 저희는 조금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먹고 그런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런 그럴 수 있어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오늘 점심은 먹었어요? 아까 한 늦은 오후에 먹었습니다. 예. 네, 한국팀 T1, 중국팀 빌리빌리 게이밍이 이 결혼 이번 롤드컵 결승전 시청자 무려 700만 명에
명에 육박을 하면서 최고 동시 시청자 수가 694만 명 기록했고요. 이게 또 얼마나 대단한 거냐. 롤드컵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한 겁니다. 관중석도 사실 14,500여 석이 일찌감치 엄청나게 인기구나. 네, 일찌감치 매진이 될 정도로 현장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으니까 또 우리나라 e스포츠 얼마나 강국인지 다시 한번 또 증명해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 K자 안 들어가는 게 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K 교수님. 아니 그거는 제가 신씨기 때문에 애쓰고 그 우리 방송이 이제 K 방송으로 한번 거듭나야 되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여러분